파일 뉴트리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WHO에서 그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양호한 상태,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신체적 건강을 보면 일단 힘이 세도 사람이 체력이 돼야 되고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성, 항상 이렇게 몸에 너무 심한 변화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그렇게 돼야 되고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리적 기능이나 뭐 대사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병은 뜻. 질병이라는 거는 이제 정상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뭐 세포든지 뭐 피든지 혈행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 이게 질병이겠죠.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 활성산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에 기름 넣어가지고 그 기름이 연소되면서 자동차가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배기가스는 그 활성산소에 해당하죠. 활성산소가 나오는 원인이 과음, 운동 부족, 편식, 스트레스, 흡연, 나쁜 생활 습관 이런 것입니다. 활성산소, 산소 그 분자 2개 전자 결합을 해서 O2가 되는데 요 정상산소 주위에는 8개의 짝이 있는 그런 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산소는 뭐 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남의 거를 뺏어서 자기가 안정화되려고 한대요. 비정상적인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보통 보면 95대 5%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몸에 들어간 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영양소를 가지고 열을 내고 나서는 세포 속의 효소에 의해서 물로 전환돼서 사라지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활성산소가 돼가 영양소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배기가스처럼 활성산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 하나를 뺏겨가지고 짝이 없어서 불안정해지니까 얘들이 이제 독성을 나타내가지고 모든 질환의 발생 이전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기 중에 활성산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기 중에 그 활성산소가 피부에도 들러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철이 산화되는 것도 철에 산소가 결합해서 그게 녹이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피부에 오면은 피부를 그 공격해서 비정상적으로 만드니까 다른 것들 공격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니까 이렇게 주름 이게 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노출이게 되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실험하잖아요. 피부 테스트 할 때 그걸 이제 비유해서 하는데 사과를 반쪽 잘라서 한쪽은 그냥 두고 한쪽은 히알루론산 플러스 비타민 C 그거를 이렇게 발라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둔 쪽은 갈변이 돼요. 그 산소 활성산소가 붙어가지고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갈변이 되는데 히알루론산하고 비타민 C고 섞어져는 그거를 바르면은 비타민 C가 전자가 그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자를 비정상적인 곳에다가 전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돼서 그게 갈변이 없다고 해요.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 유해 물질, 유해 산소, 아까 활성산소, 그런 스트레스, 영양 부족 있는데 위에 3가지는 자꾸만 늘어나죠. 자꾸만 늘어나는데 밑에 거는 안 늘어나고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의 필요성,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감기나 뭐 암 이런 때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안다면은 요즘은 예방의학의 시대잖아요. 미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그런 것들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기약에 보면은 해열제도 있고 항히스타민제, 진통, 뭐 소염제, 항생제, 거담제 이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자체가 면역 체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필요한 원인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고 또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콧물을 나면서 콧물에 있는 이제 안에 있는 세균을 콧물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는 역할도 있고 기침을 통해서 목에 붙어 있는 가래를 배출하면서 거기 있는 붙은 세균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현대의학은 무조건 이거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이게 빨리 나을 수 있지만은 먼 쪽으로 봐서는 약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학계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아메이 같은 뭐 영양적인 거는 그 속을 채우고 위에 덮는 식인데 여기는 무조건 위에만 이제 밑에 거는 별로 안 보고 위에만 덮는 그런 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자혁명 거기 나오더라고요. 예방의학의 시대죠. 그래서 내 몸이 최고의 의사, 자가 면역 이런 것도 돌아가고 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이상해 하면 무조건 병원 달려가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자연 치유력을 이런 거를 좀 키워야 돼요. 의사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돈은 막 벌러 가면 오만 연구를 다 하면서 진짜 그 필요한 내 생명 이거는 의사한테 너무 맡겨놓고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런 그게 환자혁명에서 나왔어요. 영양 부족의 원인을 보면은 지금 많은 먹거리를 위해서 2모작, 5모작 이 땅을 마구 이제 이렇게 돌리죠. 그렇게 하면 먹거리는 많이 해결이 돼. 배고프면 해결이 되는데 정작 그 땅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영양은 많이 안 좋아지죠. 급성장을 하죠. 이게 뭐 자연적으로 하는 거는 계절 따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영양도 쌓이고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보면은 크죠. 옛날 애들보다 굉장히 크고 이제 뭐 통통하고 이런데 실제로 체력 같은 거는 굉장히 약하대요. 그거는 너무 급속하게 크는 그런 식물에는 영양도 좀 부족하고 식이성분 없기 때문에 좀 물러터졌다. 뭐 요런 거 같고 옛날 아들은 많이는 못 먹어도 진짜 영양을 넣기 때문에 강약물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감기 기능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영양 부족의 원인은 한 가지는 GMO. 이게 유전자 변형 유기체인데 기초적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고 체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들이 늘어나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이 GMO라 하는 거는 그 이제 과정을 없애고 체세포의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소출은 많이 나는데 그 대신 대를 이을 수 없는 거. 그렇게 하는 거는 종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고요. 미래는 그 종자 때문에 씨앗 전쟁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종자 은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메이는 80년 전부터 이거 성견 지명이 있었죠. 씨앗 보관하고 종자를 다 보관해 있죠. 그래서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게 가장 심리적으로 인간한테 좋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이 있는데 저는 인스턴트 음식을 거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스턴트 안에는 발효되는 성분을 다 빼버려요. 발효되면은 잘 섞고 부패하고 곰팡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효되는 그 요일을 빼고는 화학적인 색소라든가 맛 같은 거 내는 거 그런 거를 좀 화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먹으면 맛은 있는데 영양적으로 없으니까 이 뇌에서 자꾸만 몸에 필요한 영양을 집어넣어라 이거지. 몸에는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는 먹으면 배는 부른데 영양이 없으니까 뇌에서 자꾸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살은 찌는데 영양은 없지. 겉으로는 이렇게 몸은 좋은데 체력이 약해지는 거지. 그게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훌륭한 기능을 가진 원료 이런 거를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뉴트리라이트 이 식품을 먹어야 되는가? 여기 뉴트리라이트 모토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더 건강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최대의 과학을 담고 최고의 자연적인 그런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 이게 뉴트리라이트죠. 이 부분에서 가장 그 신뢰가 가는데 이
식물 선정에서부터 종자 선택, 농장 선택, 재배, 수확, 농축하고 제조하고 포장하고 소비자까지 가는 데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회사에서 한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는 정말 이 뉴트리라이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타인한테 모두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노하우잖아 이게. 뭐 얼마나 오랫동안 쌓은 노하우인데 이게 다 공개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규모라든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타사는 이게 모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이제 원료가 있다 그러면은 상거를 이렇게 해야 제품이 이제 많이 남잖아요. 뉴트리라이트 회사에서는 그런 것보다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사람에게 무조건 유익한 거 그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사의 이윤 추구하는 거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이게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쪽 부분에서 제일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네, 뉴트리라이트의 역사를 보면은 이 칼렌보그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1920년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때 막 중국 혁명도 있어갖고 그분이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좀 있으면서 보니까 육식하는 사람보다 채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식하는 사람은 좀 잘 산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보다 채식을 많이 먹는 가난한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이거를 보고는 식물에 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식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발견했습니다. 더블엑스에 많이 넣어놓고 있죠. 식물 농축을 이분이 했고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 생명체는 존재하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양소가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파이토케미를 이분이 발견을 했죠. 여기 뉴트리라이트 농장의 경작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유기농법 여기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콩과의 식물을 심어서 식물의 재배에 필수인 질소를 땅에 공급한다. 그래서 지금 질소를 어떻게 땅에 공급을 할까 이랬는데 우리 대기 중에는 질소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질소가 한 78%래요. 그런데 이 많은 질소를 땅에 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넣냐면 콩과의 식물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콩과의 식물 뿌리를 보면 동글동글하게 뭐가 있죠. 그게 뿌리 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그 질소 중에서도 뭐 유리질소라고 붙잡아가지고 그걸 땅에 이제 주면은 그 대신에 콩은 단백질을 공급을 한대요. 그 박테리아한테. 근데 이 박테리아가 혐기성 박테리아래. 혐기성이라고 하는 건 공기를 혐오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 대신 이제 땅 속에서 요 집을 제공을 하고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그 대신 그 박테리아는 질소를 땅에 이렇게 넣어주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상부상조하는 거죠. 이 상부상조하는 것 중에서 악어와 악어새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렁이를 풀어서 밭을 갈게 하는데 이 지렁이가 무아래로 막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흙을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하니까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물도 이렇게 이제 흙이 부드러우니까 물이 잘 스미고, 또 지렁이 자체가 이 먹고 배설물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좋은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땅이 좋아지고, 또 지렁이가 오래돼서 죽으면 그 자체가 또 단백질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지하수에 보면 우리 화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미네랄 워터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염수로 그냥 대충 키운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무당벌레, 매 이런 천적을 이용해서 원료를 키우는데, 무당벌레 야들은 육식벌레래요. 그래서 응애강 있잖아요. 식물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응애나 진딧물도 한번 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못 살거든. 식물이 날려죽여요. 그래 그런 거를 약을 안 뿌리고 무당벌레나 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는 이제 들쥐 같은 거 아니면 식물에 왜 쫓아 먹는 그런 그 조류 같은 거 이런 걸 쫓기 위해서 매를 키우는데, 매 훈련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여튼 그렇고, 그다고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영양가 높은 부분만을 골라서 수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영양이 만약에 새벽 3시에 가장 높다 이러면 새벽 3시에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나 하면 발칸에 어떤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가 유명하대. 향기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알아보니까 최고 추울 때 밤 2, 3시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라. 그러면 그때가 가장 그 향기가 응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때 하면은 이제 향기가 좋기 때문에 그때 한다 하더라고. 그거 하고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경지에는 양을 방목해갖고 수확을 마침 밭을 깨끗하게 관리를 한대요. 그러면 이 양은 종이까지 뜯어먹고 야들은 뭐 나무 껍질도 먹고 뿌리도 먹고 이러거든. 그러면 밭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야들이 또 배설물을 먹고 배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설물이 또 거름이 돼.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카르노 엠니까 돌고 돌아서 어디 갖다 버릴 게 없고 돌고 돌아서 이게 자체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고 한 3, 4년 재배한 밭은 1년 정도 또 휴경을 해서 이렇게 토양을 비옥하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위에 뭐 드론을 띄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농장이 생겼다고 해요. 한쪽은 휴경을 하고 한쪽은 작물 심고 한쪽은 휴경 이런 식으로 바둑하는 거 이렇게 있다 해요. 그 주위에는 그 작물 심은 그 주위에는 큰 빈 땅을 이렇게 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 다른 곳에서 뭐 안 좋은 화학 약품을 치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넘어와도 이것이 이제 작물 키우는 데까지 도달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고 여기 이제 방목하는 양들이 거처할 수도 있고 또 기가 막힌 거는 해충의 피난처가 여기 있다고 그러네. 아주 자연적인 거를 아까 베스트 오브 네이처 그랬잖아요. 섭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해충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그거는 섭리에 어긋나는 거잖아. 우리 몸에도 이 장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잖아요. 그게 자연 섭리란 말이야. 이게 유해균이 있어야만 자기 나름대로 또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해충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자연의 그 법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충 피난처까지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연구소하고 가공소가 같이 있거든요. 재배지에 같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식물 같은 거는 이렇게 탁 끊어버리면은 끊는 순간 그 수용성 비타민이라 하나 그것들이 이제 영양이 서서히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이 손실되기 전에 재빨리 옮겨서 가공을 하고 영양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요 연구소랑 가공소를 여기다가 줬다고 합니다. 네, 와인 뉴트리나이트 아까 나왔죠. 베스트 오브 네이처, 더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또 농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기 농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바자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브라질에 있는 건데 크기는 엄청나고 여기는 주로 아세로라 체리를 많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질이 좋은 그런 아세로라 체리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멕시코 엘 파타칼 농장 있잖아요. 여기는 지하수가 풍부한데 미네랄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기후가 온난하고 토양도 엄청 비옥해서 이 천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의 트라우트 레이크 웨스턴 농장 여기는 천연 화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 미네랄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캘리포니아 레이크뷰 생산하고 재배하는 거 이런 거보다 뭐 자사 온실도 있고 거기 세계 도처 식물을 연구하고 또 농업 연구자 대부분이 여기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식물 영양소 연구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태평양 연안 쪽이 굉장히 준사막 지역이래요. 비는 많이 안 오는데 밑에 지하수가 풍부해가지고 상당히 계획 농업이 가능하대요. 공기도 해풍이 불어오니까 공기도 신선하고 그리고 또 로키 산맥이 거기 있잖아요. 로키 산맥이 높이 솟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미국 뭐 시카고나 이런 쪽에서 오는 오염 공기를 막아줘서 그래서 상당히 이게 기후가 참 신선하고 좋다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에 상당히 좋은가 봐요. 뉴트리서트 농장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파트너 농장. 파트너 농장인데 이 여기는 보면은 뉴트리라이스 요구하는 충족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체 농장에서 하는 품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도록 이력 추적도 가능해야 되고 서칭 기능도 있어야 되고 비슷해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네요. 원료를 생산하는데. 예, 그래서 모든 농장에 다 이런 유기농 인증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우시라는 곳에 아메이 농장이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ABRC라고 하는데 아메이 보테니컬 리서치 센터라고 해요. 한 10만 평이 여기 우시에 있대요. 여기는 주로 이제 약용식물을 연구하는데 식물의 씨앗부터 뿌리까지 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엄청난 순수토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나게 쏟아부었대. 그래가지고 지대를 높이고 3년간을 휴작, 윤작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해가 질소 함량도 조절하고 물도 중요하니까 수질 개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아메의 그 철저함은 알아줘야 합니다. 원료 재배부터 시작된 엄격한 품질 관리 이거 우리 막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막 수천 번, 수만 번 그 검사하고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제조법이 있는데 뉴트리아이트 제조법에 보면은 처음에 식물을 자르면 대형 건조기로 원료 식물을 탈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업그레이드 돼갖고 RWD 건조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봤더니 저온과 적외선을 이용해서 건조를 하는데 아주 이제 약한 불로 서서히 이렇게 저온으로 적외선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복사열로 이렇게 말린다고 하네. 그렇게 하면은 색하고 향, 영양소 이게 최소한 영양 손실이 이게 최소화된다고 하는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참기름 짤 때 깨를 막 많이 볶아버리면 기름이 엄청나게 난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이제 맛은 약간 습습하고 뭐 그런데 우리 참기름은 저온이잖아. 저온 압착 방식을 하니까 기름 조금 덜 볶으니까 덜 하는데 영양은 좋고 맛은 엄청 좋고 향도 좋고 왜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처음에 말려서 이렇게 밀린 작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단위 면적이 커져서 이게 영양 성분을 많이 빼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원료 식물에서 영양소를 추출해야 되는데 여기 물과 알코올을 이용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물 영양소 등을 유효 성분을 추출을 하는데 보통 이게 다른 쪽에서 보면은 오일로 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하면 그 쉽대요. 쉽고 참기름 그것처럼 많이 이게 추출을 할 수가 있대. 그런데 아메에서는 이제 물하고 알코올 요걸로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물로 하는 게 빼내는 게 많이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을 해가 끓여서 이거를 스프레이 드라기 수분 제거를 하는데 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끓인 거를 순간적으로 그 압축된 농축된 그 물을 갖다 분사를 하면 그게 순간적으로 가루가 돼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블렌딩을 하는 거야. 그거 배합을 한다 이거지. 무슨 제품은 뭐를 얼마만큼 넣고 뭐를 얼마만큼 넣고 그러니까 아메에서는 전부 이런 식물의 원료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단지 이제 배합이 다르다는 거지. 농축물을 완성을 해. 완성을 하는데 요 지금 특허도 있더라고요. 또 뒤쪽으로 가면 아까 QRT인가 요 있잖아요. QRT 블렌더. 요게 미국 특허라 특허. 요 저 블렌딩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 좋은 기능성 식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특허래요. 그래서 이제 정제 형태로 이렇게 완성을 하는데 그 정제 형태로 할 때 이산화탄소가 일부는 조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면 정제가 안 돼. 그게 이제 안 하고 이제 뭐 그냥 가루로 퍼먹어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운반 과정이나 뭐 이런 쪽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조금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아메의 세계적으로 연구력이 2위라고 그랬잖아요. 나사 다음으로 우주항공 그 기술 나사 다음으로
암의 연구력이 세계 2위라 그랬고 연구소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고 연구력은 세계 2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학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뉴트리 라이트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에 대한 것, 또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복합적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품의 모든 걸 이제 융합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미래의 영양학 쪽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가 여기 일을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랬대. 너무 보상이 적은 거라. 진짜 연구를 많이 시키는데 보상은 적게 줘. 그래서 좀 불만이었는데 근데 그 철저한 거 알잖아요. 근데 수만 번 연구 뭐 시급 테스트하고 이런 거 시간마다 하고 하는 거 그런 철저함에 너무너무 놀랐고 그러니까 그 비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비전에 놀랐고 그 사이언스에 놀랐고 과학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막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뭐 보상은 저리 갚버리고 거기 이제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지오셋 그 사장님 생각이 나는 거라 마이크로바이옴의 지오셋 그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그 철저함 이런데 놀라가고 자기가 암에 모르고 있다가 전부 바꿨다 이런 회사가 더 믿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 암의 식품으로 다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다양한 품질 가진 테스트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제 GMP라고 있는데 이거는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제시하는 그것보다 아메이는 더 철저하다고 합니다. GMP에서 만약에 0.1%까지 뭐 잔류해도 된다 이러면은 아메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0.001%까지 잔류를 뭐 시키겠다 이런 자체 내에 엄청나게 그런 그 철저함이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최고 종합 영양제가 이게 WX잖아요. WX에 잠깐만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WX에 가장 많은 게 뭐죠? 가장 자랑스러운 거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죠. 그게 전부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그 예를 들어서 센트리온 같은 게 종합 영양제인데 그게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술도 많이 요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겠어요. 뉴트리라이트에서는 그만한 캐파가 되니까 그 나라 영양에 맞게 그 나라에 뭐가 부족한지 또 뭐가 넘치는지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한국인한테는 비타민 B군하고 D가 약하다 이러니까 그거를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첨가를 시키고 요번에 또 첨가된 게 몰리브덴 첨가를 시켰잖아요. 몰리브덴이 무언 기능을 하는가 봤더니 효소에 도움을 한다고 하네요. 좀 대사 또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또 DNA 합성에까지 기여를 하고 세포 유지 재생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보라색을 적게 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그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뭐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끝없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제 또 실행에 옮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디테일하다. 디테일한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다. 이런 그 생각을 했고 지금 사실 여기서도 이 식물 영양소 변화 이렇게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여기 삐죽삐죽삐죽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영양소입니다. 뭐 안토시아닌도 있고 케라세틴도 있고 여러 가지 유효한 그런 영양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합성하고 비교하려고 이걸 이제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박철웅 스폰서님 그 강의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비타민 C 합성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화학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이제 시발 물질 사이아민이라는 게 있는데 분자를 끄집어내면은 한 뭐 1분 안에 다 이게 변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하지 않게 꼬리를 잘라버리고 다른 물질로 이제 막는데 그걸 이제 여기 뭐를 막아놓으려고 하면 염산으로 막아요. HCl이 염산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각종 이제 용매를 넣어야 돼요. 용매를 넣어갖고 비타민 최종적으로 B6 유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비타민 C를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걸 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양잿물, NaOH 하는 양잿물도 들어가고 알코올도 들어가고 KCN이라고 해서 청산가리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들어가면 극과 극이 만나면 이제 서로 중화가 돼버리는 그건 이제 화학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HCl이 염산이잖아요. 염산하고 NaOH가 만나면 우리 그 배웠잖아 화학 시간에 H가 두 개고 O 한 개면 H2O잖아. 그럼 물이 되는 거야. H2O 물이 되고 또 NaCl은 소금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소금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 거지. 요거는 괜찮아. 무해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극약이 들어갔으니까 씻어낸단 말이야. 씻어내는데 100% 완전히 안 시킨다 이거지. 100%못 빼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라피를 이거를 화학적인 거를 크로마토그라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도돌도돌 하다가 확 올라가고 도돌도돌 이렇게 하다가 또 확 올라가고 이런데 확 올라가는 요거는 순수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순수한 거 비타민 C 한 개 딱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조금 요래 있는 게 독소 아까 빠지지 않은 거는 그 강염기라든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오랫동안 뭐 4개월 이상 약국에서 달아서 먹지 마라 그러면 간이 힘들다 이제 간이 자꾸 쌓여서 그거 빼내야 되니까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뉴트리라이트 이 크레마토그라피랑 많이 다르다. 이거는 우리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오만 좋은 유용한 성분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지.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거 먹으면 이 독소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롭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더블엑스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비타민 C 먹으면은 비타민 C가 뭐 물론 뭐 자기 역할이 많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표가 나와 있죠. 비타민 C가 철의 흡수에도 우리 비타민 C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셀레늄, SE, 셀레늄 저거 흡수하는데도 비타민 C가 필요하고, 비타민 B12에도 비타민 C가 필요하고, 또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도 흡수에 임무되고, 아연도 흡수하고, 또 철, 또 운반하고 뭐 이런 데도 비타민 E가 필요하고, 전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이게 아주 이제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뭐 인체 이게 적용 시험을 철저하게 했어요. 하니까 DNA 산화적 손상과 활성산소에도 유의적인 그런 억제 확인이 활성산소를 억제한단 말이지. 그런 게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인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제 아주 선명하죠. 또랑또랑하잖아 DNA가. 근데 이쪽은 이제 뭔가 좀 희미하고 꼬리가 빠져있죠. 저게 이제 안 좋아지면 DNA가 일을 많이 하고 안 좋아지면 저게 꼬리가 쭉 빠진다고 해요. 많이 닳아서. 그게 이제 꼬리 그게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그 텔로미어라는 거는 DNA가 닳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운동화에 보면은 운동화 끈에 이렇게 그 플라스틱이 딱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화 그 끈도 안 달고 이렇게 구멍에 푹푹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블엑스가 그런 이제 텔로미어가 닳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DNA는 산화적 스트레스 영향으로 손상을 입어서 조각으로 잘리게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막아준다. 예, 이 DNA에서 이제 복제를 이제 좋은 DNA가 자꾸 복제되면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그 잘려진 이런 게 막 복제가 되면은 우리 몸이 아프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더블엑스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더블엑스가 항산화 기능에 효과적이다. 뭐 암에 좀 많은 그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근데 어느 타사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암에 뭐 암을 낫게 한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DNA를 좋게 한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공부 잘해가지고 많이 떠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식품에 요거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제가 해왔는데 식물 영양소에 보면은 이 색깔이 5가지가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그러니까 빨간색에는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리코펜과 엘라그란 뭐고 엘라그산 뭐 이런 거 이제 리코펜 이런 거 들어있고 또 뭐 노란색, 주황색 이런 데는 뭐 카로틴 눈에 좋은 거, 면역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들어있고 초록색은 또 뭐 루테인, 뭐 폐 건강 이런 데 좋은 거가 들어있고 보라색은 또 뭐 아까 안토시아닌이라고 그랬나? 안토시아닌은 들어있고 뭐 예, 이런 게 동맥 경화에 도움을 주고 흰색에는 알리신, 케르세틴 이런 영양소가 많이 있고 예, 뼈 건강, 뭐 혈관 건강에 좋다. 챗 GPT잖아요. 챗 GPT에도 물어도 지금 이제 질병 예방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이 뜨는 그런 시기고 지금은 이제 원격 자료도 많고 의료 정보도 많이 이렇게 공유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해가지고 빅데이터 이런 것도 많고 알고리즘도 많고 그래서 데이터 연결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술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도 그냥 앉아서 뭐 의사만 믿고 이럴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해가지고 현명하게 해가지고 어느 회사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왔고 우리 또 아메에서 아직 뭐 완성은 안 되지만 로고미익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게 혁신적 아이템인데 뭐 식이습관이나 영양수준, 대사물질, 나의 주변 환경, 유전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내 장의 환경이 어떤가,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이런 정밀 데이터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의 빅데이터로 이렇게 완성을 했어. 그래서 내 몸의 블랙박스를 열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 이게 앞으로 미래에서는 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에서 생각하는 게 보니까 99세까지 건강한 수명을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 영역을 줄이고 케어 영역 이런데 이제 애써 우리가 주목을 해가지고 의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아메에서 지금 하고자 이게 연구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99%의 건강한 삶과 1%는 어쩔 수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이제 마감하는 나의 그 삶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칩니다.